4.15 총선 격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C 장원 씨. 네. 우리가 정치 1번지라고 하면 네. 어디죠, 정치 1번지? 네, 정치 1번지라는 건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늘 박빙이 이뤄졌던 곳, 바로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로 갈까요?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선 종로가 별로 큰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대 총선에 상징성이 있는 최대 격전지, MC장은 어디라고 봅니까? 그 종로 못지않게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동작을 아하. 구로울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가는데 나경원 후보가 나와 있고요. 가장 원픽은 광진을. 네, 오세훈 대 이 고민정. 이 추미애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가장 웃었을 사람이 바로 이 오세훈 전 의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민정 후보자가 오면서 과연 오세훈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뭐 일찌감치 광진에 왔었어요. 아마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고민과 고민 끝에 고민정 후보를 단수. 왜요? 김민주 빵 터지셨어요. 계속 웃겨가지고. 웃길 일입니까? 우리 김민주 기자님이 참 개그 좋아하셔. 웃음을 잘 나눠주세요. 뭘 했다고요? 고민정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는 게 이게 웃긴 일입니까? 고민하다고. 고민 끝에 고민정 후보를 단수 공천한 거예요. 자, 이 광진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곳이죠, 이곳? 여기는 이제 성동구에서 분리되고 처음 시작된 선거가 15대였는데 네. 15대 이후부터 6번 모두 민주당계 후보를 선택한 곳입니다. 19대 20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준길 변호사였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주목받는 선거구는 아니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는 18대 대선 당시에 안철수 캠프에 있던 금태섭 변호사한테 안철수의 비위 문제를 안다, 불출마를 협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그렇죠.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감싸다가 제명을 함께 당하셔서 공교롭게도 지금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지역구를 차지하게 됐고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그렇군요. 19대 총선에서는 정준길 후보가 38.95%, 추미애 후보가 55.19%였어요. 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대 총선에서는 정준길 후보가 37.18%, 추미애 48.53%, 국민의당 후보가 14%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보면 광진을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인데 40% 가까이가 40세 미만 인구라고 해요. 젊네요. 7호선이 뚫리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나 대학생들도 많이 늘었고,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유튜브 맞대결이 진행 중이에요. 아하. 그래서 두 후보 구독자 수도 5만여 명으로 좀 비슷합니다. 저의 이야기, 고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 이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두 후보의 강점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고민정 후보 강점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광진구 전체가 사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표현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많이 됐었고요. 추미애 현 장관, 그리고 광진구청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민주당이 득표력에서 앞섭니다. 그리고 유권자별로 살펴보더라도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민정 후보가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그동안도 그래서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정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도 강점이 있죠. 제가 좀 오세훈 후보를 긍정적으로 봤던 건 이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는 뭐 이래저래 과거 이런 이제 과오들을 쭉 짚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고민정 후보 물론 신인이기도 하고 과거의 정치 경력이 없기도 합니다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막말을 안 하는 이유, 뭐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 여영국 의원이 당선될 때 고 노회찬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세훈 막말 재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는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막말로 이기는 거는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 되죠. 김민주 기자 뭐 할 말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실제 오세훈 캠프 전략이 네거티브는 안 하잖아요. 좋아요. 여기 유권자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최대한 안 한다. 게 전략이고요. 네거티브 원래는 임종석 실장이 여기 거론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 고민정 후보한테는 각을 세우기가 힘들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뭐 한 게 있어요, 뭐 할 게.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게 노래 없다니까, 춤추고 아직까지. 한 게 없다뇨. 대변인 잘하셨잖아요. 그걸로 요거도 먹긴 어렵잖아요. 자, 선거법 지금 위반 얘기가 있어요. 네. 장관. 그 오세훈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고하신다며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뭐 금품을 전달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이게 본인이 만들었던 법이에요. 이런 그러니까요. 오세훈법 위반이 네. 돼버렸는데 결자 해지인가요? 예.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네. 사회상규 내냐 사회상규를 벗어났느냐 네. 이 부분 판단은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광진을 두 후보 이 승패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까요? 정치적 입지가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면 네. 바로 대권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추미애 장관을 잡아야 네. 뭔가 집권 여당의 전 당대표를 이겼다라는 엄청난 정치적 부심을 부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고민정 후보는 물론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고민정 후보를 이겼다. 그래서 난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또 한 번 원내에 진입한다 정도의 의미가 생길 수가 있고요. 고민정 후보야 만약에 낙선한다면 또 하면 돼요. 뭘 또 하면 아니란다. 말이 됩니까? 왜냐면 낙선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 정치 신인이에요. 네. 뭘 잃었죠? 뭘 잃은 게 있어요? 볼이 한번 떨어져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지만 본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사실 낙선한 게 아프지만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만약에 오세훈 후보 이긴다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됩니까? 네. 그렇긴 어렵거든요. 바로 다음 서울시장 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가 낙선한다고 해서 큰 리스크는 없고 이긴다면 엄청 라이징 스타가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기거나 지거나 어쨌든 고민정 후보에게만 꽤나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는 반대로 봐요. 네. 오세훈 후보는 저도 고민정한테 졌다라는 것보다는 당에 졌다라는 어떤 평을 받을 것이고 그러네요. 이긴들 또 엄청 고민정 이겨서 대단해 이런 평을 받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든 이기든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길은 뭐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가든 안 가든 지금의 계획에. 다만 고민정 후보는 정말 라이징 스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또 반짝으로 끝날 수 있느냐 좀 되게 큰 기로에 있는 선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 총선 재밌습니다. 가장 뭐 눈에 띄는 광진을 수도권 격전지 광진을 살펴봤습니다.